비명소리 같은 게 들리고 눈물이 먼저 나. 서글프다, 보고 싶다, 그 소리가 먼저 들리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는 어떤 계획적인 사고라기보다는 우발적인 사고로 보여지고 단독 범행은 아니다. 최소 2명에서 3명. 근데 그 입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힘은 있다. 지금 범행 도구 2가지가 지금 여기 지금 영상에 주신 거에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보면서 이거 아니다 소리가 나오거든. 선후배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런 군대, 부대 이런 것들이 살짝 비춰지는 게 있어서 시대적인 비극, 쉽게 얘기하면 뭔가를 감추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을까.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성구 성서지역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던 5명의 평범한 국민 학생들이 도룡뇽아를 주우러 인근 와룡산에 올라갔다가 동반 실종되어 11년 만에 백골로 발견된 사건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시 실종된 아이들은 모두 9세에서 13세의 나이로 이름은 김영규, 김종식, 박찬인, 조호연, 우철원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나이는 서로 달랐지만 매일 붙어 다니는 형제 같은 사이였습니다. 당시 그날은 30년 만에 치러진 기초의원 선거일이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오전 8시 아이들은 모두 모여 분유 깡통과 막대기를 챙겨들고 와룡산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무렵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목격한 주민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 5명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처음에는 단순 외출로 생각했지만 오후가 지나도록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이 사건은 곧 대구 전 지역을 넘는 전국적인 수색 작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군, 그리고 민간인 구조대까지 투입되어 인근 야산, 복지시설 및 종교단체, 가정집 모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샅샅이 찾았습니다. 수색 기간은 총 5년 이상, 투입된 인력은 누적 30만 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 하나 나오지 않았고 실종 아동 신고서만 남긴 채 사건은 점차 세간에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26일 도토리를 주우러 와룡산에 올라갔던 한 남성이 우연히 등산 중 흙더미에 이상한 뼈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실종됐던 5 아이들의 유골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뼈와 유품은 모두 한자리에 다 같이 엉켜 있었고 일부 두개골에서는 뾰족한 도구에 의한 구멍이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을 잘못 건드려서 크게 훼손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놀경들이 삽질을 하고 형사들이 유골을 함부로 마대에 정리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상황 초기 경찰은 정확한 부검도, 현장 감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파헤쳐낸 유골만 봤으면서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타살 흔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라고 하거나 조난을 당했고 추위에 떨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이다 라고 주장해 유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수 부검 결과 두개골에서 타살의 흔적을 발견하여 살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수사가 전환됩니다. 하지만 범인 1명이 아이 5명을 모두 살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범행 과정과 동기에 대한 더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던 사건이라 결정적 증거는 결국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06년 사건은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법적으로는 완전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이후 다큐멘터리, 영화, 각종 추론 콘텐츠에서 다양한 의혹과 시나리오가 제기되었지만 범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사건을 사전 정보 없이 단서 하나하나 무속인에게 보여주며 무속인의 감흥을 통해 다시 들여다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25년차 무속인 고남입니다. 첫 번째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산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비명소리 같은 게 들리고 눈물이 먼저 나. 서글프다, 보고 싶다, 그 소리가 먼저 들리거든요.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냥 아우성치게 쏟아지거든요. 이 사진을 보면. 그리고 되게 추워요.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 아우성,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순간순간 많이 비춰지네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다니는 기도도량이나 이런 데를 봤을 때는 되게 엄마 품처럼 포근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 되게 아늑하다. 근데 여기는 지금 사진이기는 하지만 되게 싸해요.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 아이들 목소리가 많이 들려요. 지금
영적으로 느꼈을 때는 아이들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비명소리도 지금 되게 많이 느껴지고 그렇게 많이 느껴지네. 근데 한 아이가 아닌 거로 보여. 이거는 나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 대구인가 어디 그 무슨 산에 실종된 아이들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마 범인이 없는 거로 결론이 났지 않았어요? 미제 사건 뭐 이런 거? 아이들의 울부짖음이 많이 들려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 운이 나빴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지금 사진상에 보여지는 거로 딱 느껴진 거, 두 아이가 운이 명이 짧았든가 이런 게 같이 어울려지면서 같이 그렇게 된 거로 나오거든. 왜 사람은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운도 같이 따라간다 그러잖아. 근데 여기에 보면 명이 좀 짧았던 아이가 분명히 있어. 그 운에 같이 어울려서 놀러 갔던 게 마지막이었던 거로 나와요. 왜 운 자체가 나쁜 친구들, 그러니까 왜 얘가 원래 뭐 마음이나 이런 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내 명이 이제 그때쯤 다해 갈 아이가 아마 선동이 돼서 거기에 우리 가면 뭐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도토리를 캐자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뭘 주워 오자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선동이 돼서 나간 거로 보여지거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빠서라기보다는 기운 자체를 따라간 거지. 그러다가 보면 왜 우리 이제 왜 무속인들 구슬하거나 이랬을 때 보면 사자가 앞을 쓸 때 저도 이제 옛날에 그걸 느껴봤지만 까만 그림자가 헐딱헐딱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기운이 되게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가 그게 따라 붙었을 때 같이 쏠려가서 마지막 길을 여정을 떠난 거로 보여요. 실제로 저희가 방금 보여드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미제 사건이죠. 이제 개구리 소년들 사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보여드릴 자료들은 실제 이제 범행 장소 사진이라든지 나왔던 이제 증거 사진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결박된 옷이네. 이걸 보고 기운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얘기고, 나도 이제 애들을 키운 엄마고 이 엄마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가 전해지게 되면 어떤 그 자극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보는 견해는 어떤 계획적인 사고라기보다는 우발적인 사고로 보여지고 단독 범행은 아니다. 최소 2명에서 3명. 근데 그 입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힘은 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사이코패스라 그러지. 사이코패스나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제가 보여지거든. 그래서 아이들은 크게 울부짖고 되게 무섭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 같지만 애들은 그때 너무 막 해맑게, 그것조차도 내 손을 결박을 했던, 내 옷을 결박을 해도 그게 장난인 줄 알았던 거지. 아이들하고의 놀아주고 제압하고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았나, 요 기운이 보여져요. 그리고 이게 저도 뭐 개구리 사건 예전에 한번 통계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이제 뭐 저체온이 됐던 이렇게 해서 자연사로 아마 이제 경찰들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닌 거로 보여지고, 분명히 요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아이들이 상해를 입었다. 나는 그렇게 보여지거든. 그러니까 순간 무섭고 두려움으로 바뀐 그런 것들이 지금 자꾸 영상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느껴진 건 지금 그렇거든. 마지막 속에는 고통 속에 내가 울부짖었다 소리는 나오니까, 아이들이 이게 미제로 갔을 때의 저체온증, 물론 어리니까 그렇게 몰고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어떤 그 피의자는 분명히 있다라고 나는 보여져요. 이거 뭐야? 이거 혹시 뭐 이제 범행 도구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범행 도구 2가지가 지금 여기 지금 영상에 주신 거에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보면서 이거 아니다 소리가 나오거든. 어머님이나 아버님들, 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날벼락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이코패스의 우발적인 거를 봤을 때 어느 산이든 진짜 단단한 돌 같은 건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쪽 대구 이쪽으로는 석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 많은 산. 그랬을 때 보면 뾰족한 돌이 어떤 범행 도구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는데, 사실 지금 보여준 거는 그냥 이런 게 아닐까라는 추측에서 나한테 보여준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여진 거 딱 그 어떤 그 돌로 보여지는데, 내가 손에 쥐었을 때 그게 무기가 되는데 산이라고 해서 뾰족한 게 없지는 않다. 내 손에 딱 그 지을 수 있는
그러면은 아이들을 살해한 이 범인들이 선생님 둘 혹은 셋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네. 그 범인들의 나이대는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였을까요? 청년 정도 보이는데 청년도 좀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21, 2, 많으면 셋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고, 친한 친구 사이나 뭐 이런 거로 보여지지는 않고 선후배라든가 상하관계라든가 이런 왜 그런 쪽의 관계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복종을 하고 따라야 되는, 그러면서의 그런 것들을 은폐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그 은폐를 하기에는 누르면 되는 그런 직속 상관의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왜 상관이 됐던 선배가 됐던 이런 사람의 그 소행으로는 보여지는데, 도운 거는 후배. 이게 왜 묶었다라든가 직접 가담은 안 했어도 도운 거는 후배로 보여져요. 주변에 뭐 군부대가 됐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혹시? 그러니까 왜 선후배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런 군대, 부대 이런 것들이 살짝 비춰지는 게 있어서, 아니면 뭐 포격을 하는 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나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네, 실제로 그 주변에 군부대가 있었고요. 예측하기를 군인들의 소행일 수도 있다라는 또 가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20대 21, 2, 많게는 23살이라고 내가 이렇게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을 지키고 뭘 하는 사람들, 산직이 아닌 이상은 그런 것들이 살짝 비춰지는 게 있어서 여쭤본 거고, 느낌상으로 뭐 그쪽으로 단정을 밀고 가기는 뭐하지만 그 은폐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에는 그쪽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 정도로 군대라는 건 억압이라는 것도 되게 많고,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진행을 한다라기보다는 눌려진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밖에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풀었을 때 어떻게 애기들이 목격을 했던 뭐를 했던 은폐를 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같이 연관이 되면서 이게 눌러졌던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너무 큰 사건이 되다 보니까 은폐됐던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부대라는 건 규율이 있잖아요. 어떤 통제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범위를 벗어난 거지. 예를 들면 뭐 부대라는 데는 뭐 총도 있을 거고 뭐 또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달고 나오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갖고 나오면서 노출이 됐든가, 위험 요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은폐하기 위한 것들로도 나는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순간 자기네 실수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실수를 하고 그것들이 아이들이 피해가 되지 않았을까. 아이들 말이 나가게 되면 그 말이, 말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생각을, 모든 것들을 누르고 싶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애들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 형이 뭘 들고 있었어 라든가, 그 형이 예를 들어서 술을 먹었어 라든가, 그 형이 술이 아닌 뭐 다른 거를 먹었다라든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또 뭐가 있냐면, 어느 산을 가든 옛날에 이제 우리 애동 제자들 같은 경우에 많이 느끼겠지만, 산에 가면 물론 좋은 기운도 있겠지만 허주라는 것도 있어요. 허주, 잡신 이런 것들도 있고, 길가에 죽었던 이런 그 홀령들도 있듯이 산에도 마찬가지거든.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6.25라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 산에도 죽었던 홀령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 나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해는 무덕무덕 지나가고 내가 어떤 기운이 약해져 있었을 때 혹시라도 그 젊은 친구들이 순간 뭔가 씌어서 내가 원치 않았든 원했든 뭔가에 이끌리듯이 또 그 아이들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도 보여져.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과학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우발적인 사고에 또 사이코패스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이코패스들이 다르게 표현을 해주면 우리 같은 이게 무속세계에서 본다면 뭔가에 씌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끼어져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가슴은 아프지만 그 사람들도 은폐하기 위한 어떤 것들이 조금 도가 지나쳤던 게, 내가 잘못했다 비름은 될 수 있었던 것도 내 의지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은 악령에 의한 것들이 아니었을까, 나는 그렇게 추측을 해봐요. 어머님들이시네, 부모님들. 나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마음이 참 아파. 이 아이들이 컸으면 우리 아이들
될 만한 또래에, 그리고 너무 많이 이슈화가 됐었잖아요. 개구리 소녀. 부모 마음에 있어서는 억장이 무너지고 진짜 찢어지는 가슴앓이를 많이 하셨을 거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이게 지금 범인을 못 잡았다가 아니라 못 찾았다, 나는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은폐됐던 것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뚜렷한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았고, 아이들만 사실 불쌍하고 이 부모님들의 가슴만 미어지는 거지, 어떤 뚜렷한 증거가 될 만한 이거는 나오진 않은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시대적인 비극, 또 시대적인 쉽게 얘기하면 뭔가를 감추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이 아이들을 살해한 범인은 아직 살아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아까 2-3명 정도라고 했잖아요. 다는 살아있지는 않는 거로 보여지고요. 생존자가 있다면 1명 정도로 보여져요. 그럼 선생님, 범인은 언젠가는 잡힐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부모님들한테는 가슴이 억장이 무너질 일이고, 꼭 이게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천벌을 받을 놈들이라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나 안에 갇혀져 있고, 어떻게 보면 노수가 아닌 노숙에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그런 것들로 보여졌을 때 이미 살면서 죄를 받고 있는 거다. 살면서 스스로가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 근데 그게 내가 큰 죄를 졌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 거로 보여져요. 솔직히 너무 잔인하다 라고 표현도 나오기도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내 자식을 낳고 또 이렇게 왜 다복함, 행복함 이런 것들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는 조금 뭐랄까 그런 온기나 이런 것들은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이 범인이 끝내 잡힌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스스로가 죄를 받고 편치 않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의 영혼은 되게 순수해요. 91년이면 벌써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 아이들의 영가 천도나 많이 해줬을 거예요. 종교단체에서 솔직히 아는 데서는 이 아이들의 그런 것들을 길을 좀 잘 닦아줬다, 이런 것들도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각자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많이 닦아준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제2의 탄생을 위해서 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운들도 있지 않을까. 나는 아이들의 영혼은 순수하고 해맑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신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